안녕하세요. 68세 된 홍말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제가 평생 미용사로 살아왔거든요. 그것도 35년이나 말이에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55살까지 정말 쉬는 날 없이 가위 들고 살았어요. 우리 동네 말분이네 미용실이라고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미용실 하나 차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반대하시고 남편은 공장에서 한 달에 50만 원 받아오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애들 대학 보낼 수 있다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루에 10명 많으면 15명까지 머리를 해드렸거든요. 파마 한 번에 10,000원, 커트는 3,000원, 염색은 15,000원 받았는데 그때로서는 제법 괜찮은 돈이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생활비로 40만 원 쓰고 애들 교육비로 30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꼬박꼬박 모았어요. 전부 다 애들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요. 그렇게 35년을 보냈어요. 첫째 아들 대학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내고 막내 현주까지 대학 졸업시키고 직장까지 보냈거든요. 막내 현주가 대기업에 다닐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막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막내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임신하고 애 낳고 하니까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둘째 애까지 낳고 나서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뭔가 일을 해야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64살 때였는데 코로나 터지고 손님들도 줄어들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말이에요. 35년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그때 현주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미용실 그만 정리하세요. 제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해볼게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내가 아직 멀쩡한데? 그랬는데 현주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단골 아줌마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말분이 왜 그래? 우리가 있잖아. 너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머리해? 그런데 현주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그리고 나이도 들고 해서 결국 미용실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미용실 매각 대금이 8천만 원 나왔는데 현주가 그 중에서 1,500만 원만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고 장비 바꾸는 데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이어받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저까지 모시겠다고 하니까 고마웠어요. 그래서 현주네 집으로 갔어요. 32평 아파트에 작은 방 하나 내어줬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손녀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현주가 미용실을 완전히 뜯어고치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다 바꿨어요. 벽에 걸어놨던 제 사진들도 다 치우고 요즘 스타일에 안 맞는다면서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꾸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게 됐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애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애들 학교 때 마중 나가고 숙제 봐주고 저녁 해주고 하루 종일 애만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손녀들이 예쁘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현주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감사해요 하던 애가 몇 달 지나니까 애들 숙제는 봐주셨어요? 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존댓말도 점점 안 쓰더라고요. 엄마, 내일 애들 소풍 가니까 김밥 좀 싸주세요. 엄마, 큰애 친구들 온다니까 간식 준비해놔요. 저는 35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 선생님 하고 불렀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한테는 그냥 애 봐주는 아줌마가 돼버린 거예요. 제일 속상했던 건 단골 아줌마들이 가끔 집으로 전화를 하면 현주가 어머니는 바빠요 하고 전화를 안 받게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애들 봐야 하니까 바쁘다고 하세요. 아,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넘게 단골로 지낸 분들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그리워할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현주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는 우리 엄마는 애 봐주는 분이에요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만 보는 거였어요.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단골 아줌마들이 홍 선생님은 언제 나와요? 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 안 하세요. 집에서 애들 봐주시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치 제가 은퇴한 게 아니라 쓸모 없어진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는 하루 16시간을 애들만 봤어요. 손녀들은 예뻤지만 저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홍말분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만 불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현주가 남편이랑 싸우고 와서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애들만 봐주시면 돼요. 괜한 참견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언제 참견했다고 그래? 했더니 현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더 편할 텐데요. 애들 교육도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고 집안일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5년 동안 가위질해서 번 돈으로 딸을 대학 보내고 직장 보냈는데 그 딸이 저한테 없으면 편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내가 정말 없어야 하나?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현주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가 엄마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말이에요. 사실 요양원 얘기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번 넌지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권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안에 한번 알아봐요. 좋은 데 있으면 바로 들어가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짐이 됐구나. 내 딸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언제 놀고 먹었나요? 3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나이 들었다고 내팽개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좋다.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바로 다음날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현주 몰래 혼자 가서 상담받고 입소 신청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진 게 문제였어요. 30년 단골 아줌마들이 갑자기 현주 미용실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홍 선생님이 요양원 간다던데 정말이야?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신다는 거야? 홍 선생님 어디 계셔? 한번 뵙고 싶은데. 현주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편히 지내고 싶어 하신다고 둘러댔는데 아줌마들이 계속 해묻기 시작했어요. 말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35년 동안 우리 머리 해주던 분이 갑자기 요양원 간다고? 혹시 현주 내가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현주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들이 대놓고 따지니까 말이에요. 현주야, 우리가 얼마나 너희 어머니한테 신세 졌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홍 선생님 같은 분을 요양원에 보내다니 양심이 있어 없어? 동네 미용사들도 합세했어요. 말분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단골 아줌마들이 하나둘씩 현주 미용실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홍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왜 거기 가야 해? 홍 선생님 없는 미용실은 의미 없어. 한 달 만에 손님이 30% 줄었어요. 현주가 당황해서 저한테 와서 엄마, 단골 아줌마들이 자꾸 엄마 찾는데 어떻게 해요?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없으면 편할 거라고. 이제 정말 편하게 해줄게. 그리고 진짜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손녀들이 울면서 할머니 가지 마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원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규칙적이고 스트레스도 없고 제 시간도 있고 말이에요.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애들 보느라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양원에서는 오후에 산책도 하고 원예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제가 미용사였다는 걸 아시고는 머리 좀 손질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분이 우리 머리 좀 다듬어줘. 여기 미용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 그래서 제가 가져온 가위로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말분 선생님 솜씨는 역시 다르네. 고맙다 말분아. 덕분에 사람 됐네. 3년 만에 다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5년 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현주 집에서는 그냥 애 봐주는 할머니였는데 요양원에서는 다시 홍말분 선생님이 됐어요. 요양원 원장님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말분님 오신 다음에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정식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드려요. 돈은 안 받지만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그 사이에 현주 미용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골들이 계속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30% 줄더니 지금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다른 미용실로 가면서 홍 선생님이 없으니까 여기는 옛날 맛이 안 나네 그러시나 봐요. 현주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용학원도 다녔고 나름 실력도 있어요. 하지만 30년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결혼 얘기, 시집살이 얘기, 애들 얘기, 시어머니 얘기. 머리하는 시간이 그냥 머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다 떠는 시간, 마음 터놓는 시간이었거든요. 현주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손님이 단순히 머리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전에 현주가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자리가 있고 내 일이 있고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주가 울면서 엄마 없으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가 없으면 편할 텐데 그랬잖아. 이제 정말 편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물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딸인데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현주가 저를 예전처럼 홍말분으로 봐주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냥 애 봐주는 할머니로만 볼 거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께 요양원 생활 알려드리고 젊은 요양보호사들하고 얘기하고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서예 배워서 나름 글씨체도 생겼고 원예 시간에 꽃도 기르고 독서 시간에는 못 읽던 책도 읽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손녀들은 보고 싶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와요. 그때 만나니까 더 반갑고 더 예뻐요. 매일 보면서 잔소리하고 그럴 일도 없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35년 동안은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3년 동안은 손녀들을 위해 살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려고 해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희생이 자식들한테는 당연한 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한테 좋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현주도 제 소중함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요.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면서 짐 취급받다가 결국 요양원에 오신 분들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히려 행복해진 분들도 많아요.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말이에요. 물론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죠.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말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라면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현주가 가끔 전화해서 미용실 어렵다고 해요. 엄마의 단골들이 다 떠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새로운 단골을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35년 동안 쌓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물려받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관계라는 건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주가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조금은 속이 시원해요.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제 가치를 몰랐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나름의 꿈도 있고 할 일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부모님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애 봐주는 사람,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세대 어르신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해요. 자식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68살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과 함께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슬픈 곳이 아니에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선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35년 동안 미용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디에 살아도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름다워지는 걸 도와드리고 저 자신도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어요. 현주가 언제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디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할머님이 계세요. 80살이 넘으셨는데 요양원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말부나 나 이제 화가가 될 거야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마지막으로 현주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주세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저를 홍말분으로 불러주세요. 그냥 엄마가 아니라 35년 동안 미용사로 살았던 홍말분으로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세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르신들이 말분 선생님 덕분에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30년 단골이었던 박순자 아줌마가 요양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말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못 찾겠냐. 새 미용실 가봤는데 영 아니더라. 내가 해주던 그 느낌이 안 나. 여기서라도 한 번만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요양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드렸어요. 아, 그때 순자 아줌마가 거울 보시고는 역시 우리 말분이야. 이 손맛을 어떻게 잊겠어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35년 동안 쌓인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순자 아줌마가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분아, 내 딸이 미용실 어렵다고 하던데. 그것도 자업자득이야. 어떻게 너 같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우리는 절대 그 미용실 안 간다. 너 없는 미용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현주가 안쓰럽고. 하지만 이것도 현주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를 어머니가 없으면 편할 텐데 라고 한 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요양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저 같은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는 부양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존중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다고요. 홍 어르신은 그래도 좋은 케이스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데 홍 어르신은 오히려 더 활력 있어 보이세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더 활력이 넘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어요.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 드릴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새로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서예 시간에 한자도 배우고 독서 시간에는 젊었을 때 못 읽었던 책들도 읽어요. 특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젊은 세대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아, 우리 현주도 이런 고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요양원에서 만난 김복순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85살이신데 정말 당당하세요. 아들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복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젊은 직원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외국에서 온 간병사들한테요. 나는 평생 글을 가르쳤으니까 아직도 선생님이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더 쌓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현주가 가끔 손녀들을 데리고 면회를 와요.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집에 와? 하고 물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요. 할머니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바빠. 대신 너희가 자주 놀러와. 아이들도 점점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라는 걸요. 지난번에는 큰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들 머리가 다 예뻐졌어. 할머니가 해주셨어? 그래 할머니가 해드렸어. 우와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미용사 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손녀가 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싶어서요. 현주는 제 일을 그냥 머리 깎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손녀는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세대가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나 봐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전직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였던 분도 계시고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도 계세요. 모두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요양원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은 젊은 직원들한테 예의 범절을 가르쳐 주시고 간호사셨던 분은 다른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식당 운영하셨던 분은 가끔 요양원 급식에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미용사로서 어르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요양원이 그냥 늙어서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활용하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외로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가족 생각이 나죠. 특히 손녀들 생각이 많이 나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과 보람이 더 커요. 누군가한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현주가 얼마 전에 또 전화했어요. 엄마 미용실 정말 어려워요. 단골 아줌마들이 다 떠나가고 새 손님은 잘 안 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봐. 나도 처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단골들을, 그 단골들은 내가 35년 동안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야. 내가 하루아침에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단골을 만들어야 해. 현주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거예요. 미용사 일이 단순히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런 관계를 쌓는 일이에요. 그런 관계는 시간과 정성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현주가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주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주도 이제 성인이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저는 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다른 요양원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경험을 글로 써보고 싶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35년 미용사가 요양원에서 찾은 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말이에요. 요양원 원장님도 적극 지지해 주세요. 홍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요양원이 마지막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68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양원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새로운 일을 찾아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세요. 무슨 새로운 일? 나이도 이만큼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세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먼저 보여준 변화가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서요. 손녀들이 가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뭘 해? 하고 물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머리를 예쁘게 해드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고 서예도 배우고 책도 읽고 꽃도 기르고 할 일이 정말 많아. 우와 할머니 바쁘시겠다. 응 바빠. 하지만 즐거워. 정말 즐거워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제 뜻대로 쓰면서 사니까요. 현준의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어요. 애들 등교 시간, 학교 시간, 밥 시간, 잠자는 시간. 모든 게 다른 사람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 드릴 시간, 새로 배우는 것들을 익힐 시간, 산책할 시간, 책 읽을 시간.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물론 가족이 그리워요. 특히 손녀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리움과 자유로움 사이에서 저는 자유로움을 선택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소중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롭고 서럽고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고 새로운 즐거움도 찾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도 각자의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 애 봐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과거와 경험을 존중해 주세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엄마 아빠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저는 지금도 현주가 언젠가는 저를 엄마가 아닌 홍말분으로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35년 동안 미용사로 살았던 홍말분으로 지금도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홍말분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날이 온다면 그때는 진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지금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어요. 어제는 새로 오신 할아버지 머리를 손질해 드렸는데 거울을 보시고는 아 젊어졌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요. 현주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보람차게요. 68살 홍말분의 새로운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